아버님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계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1년 차 신혼부부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시아버지의 바람을 목격한 며느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가족의 평화와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며느리.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는 급하게 사과하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철 씨와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황급히 뛰어온 터였죠. 그런데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본 순간 수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기철 씨가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수진 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수진 씨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기철 씨가 그 여자에게 몸을 기울이더니 입술에 키스를 한 것입니다. 수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카페 입구 기둥에 몸을 기댔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수진 씨의 머릿속에 시어머니 순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기철 씨를 믿고 따르며 30년 넘게 해로해온 시어머니였죠. 수진 씨는 재빨리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철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 취소할게. 미안하다. 수진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했던 모든 핑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회사 회식이 있어서, 거래처 미팅이 늦어져서, 동창회가 있어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수진 씨는 멀리서나마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봤거든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미영 씨였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 씨는 자신이 목격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기철 씨는 항상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시어머니에게도 다정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남편 민호 씨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수진 씨는 자신이 착각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키스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착각일 리가 없었죠. 결혼 후 1년 동안 수진 씨는 기철 씨를 진심으로 존경해왔습니다.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아버지였고 수진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6개월 전 수진 씨는 민호 씨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특히 기철 씨는 수진 씨에게 친아버지처럼 따뜻했죠. 첫 인사 때부터 우리 수진이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수진아, 우리 민호가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기철 씨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수진 씨는 마음이 녹았죠. 기철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제조업체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보였습니다. 순영아,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봐. 우리가 잘 챙겨줘야지. 기철 씨는 시어머니에게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 순영 씨도 수진 씨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정말 착해. 민호가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순영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기철 씨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모두를 웃게 만들고 수진 씨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죠. 수진아,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 기철 씨는 수진 씨의 직장 생활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민호 씨도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족들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민호 씨는 기철 씨를 자랑스러워했죠. 특히 기철 씨와 순영 씨의 금슬이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30년이 넘었는데도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여보, 수진이가 만든 음식 좀 봐. 정말 맛있겠다. 기철 씨는 순영 씨에게 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수진이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질투날 지경이야. 순영 씨도 농담조로 화답했죠. 수진 씨는 이런 가족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화목해 보였거든요.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도 기철 씨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덕담을 나누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모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올해도 서로 아끼며 살자. 기철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휴대폰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뤘죠.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좀 중요한 통화라서. 기철 씨는 늘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또 외출이 잦았습니다. 거래처 미팅, 동창회, 회사 회식.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횟수가 많았죠. 아버님은 정말 사교적이시네요. 수진 씨가 말하면 순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워낙 인맥이 넓으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 순영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때로는 집에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걱정하면 기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힘이 나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수진 씨는 기철 씨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못 봤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버님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최근 들어 옷차림이 부쩍 젊어졌거든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자주 입었고 향수도 새로 바꿨습니다. 아버님, 오늘 뭔가 다르게 보이세요. 수진 씨가 말하자 아버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좀 젊어 보이려고 노력 중이야. 하. 아버님의 대답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죠. 어머님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요즘 멋부리더라. 나이 들어서도 가꾸려고 하니까 좋네. 하지만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비해 훨씬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몰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버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 거래처에서. 별거 아니야. 아버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수진 씨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줄의 변화였습니다. 아버님은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그 이유도 점점 구체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버님은 이런 식으로 말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속이세요? 수진 씨가 물어보면 사업 관련이야.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라고 얼버무렸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미영 씨의 카페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아버님은 집에서 골프 치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과는 정반대 방향인 그곳에서 아버님을 본 것이죠. 아버님이 왜 저기에? 수진 씨는 이상했지만 혹시 다른 일로 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영 씨가 기철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철 씨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수진 씨는 기철 씨가 미영 씨 카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회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수진 씨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기철 씨의 감정 기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졌고 특히 외출 전후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발랄해졌어요. 아버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수진 씨가 말하자 기철 씨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수진 씨가 알기로는 기철 씨의 회사 상황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습니다.
수진 씨가 우연히 기철 씨의 차를 봤는데 조수석에 여성용 헤어핀이 떨어져 있었어요. 순영 씨는 짧은 파마머리라 헤어핀을 사용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수진 씨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영 씨는 여전히 기철 씨를 믿고 있었고 민호 씨도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어 보였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민호 씨는 오히려 기철 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 씨만 혼자서 이 모든 의심들을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장면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아버님과 미영 씨의 키스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수진 씨는 자신을 의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했어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 자연스러운 스킨십, 그리고 그 달콤한 키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아버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하게 됐고 집에 있을 때도 어딘지 들뜬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버님은 이런 핑계를 더 자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셨죠.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요즘 일이 많나 봐.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하라고 해야겠어. 어머님의 순진한 걱정이 수진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민호 씨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저기 아버님 차 아니야? 민호 씨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아버님의 검은색 그랜저였어요. 맞네. 그런데 아버님은 회사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수진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에서 아버님과 미영 씨가 함께 내리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아버지와 왜 함께? 수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민호 씨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게 된 거죠. 저분은 동네에서 카페 하시는 분이에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페 사장님? 그럼 사업 관련 만남인가? 민호 씨는 아직도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민호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미영 씨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두르고 미영 씨는 아버님의 팔에 기대어 걷는 모습을 본 것이죠. 저건 사업 관계가 아니야.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카페에서 두 분이 키스하는 걸. 민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키스를? 정말? 네,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수진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멀리서 아버님과 미영 씨를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명백히 연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카페로 들어가면서도 서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님께는 아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충격받으실 거야.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는데. 민호 씨도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님께는 언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날 밤 아버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늦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다정하게 아버님을 맞아주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데워드릴까? 그 순간 수진 씨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의 바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민호 씨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봤잖아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수진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3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인데 수진 씨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다음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샵이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워크샵이요? 갑자기요? 어머님이 의아해했습니다. 응, 갑자기 잡힌 일정이야. 중요한 거라서 빠질 수 없어.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명히 미영 씨와 여행을 가는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아버님, 어느 회사와 함께하는 워크샵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복잡한 협력 업체들이 모이는 거라서 설명하기 어려워. 아버님은 또다시 얼버무리셨죠. 그날 저녁 수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한 것이죠. 아버님이 정말 워크샵에 가시는지 아니면 미영 씨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어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토요일에 아버님 뒤를 좀 따라가 볼까? 수진 씨의 제안에 민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미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민호 씨는 여전히 아버님을 의심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요. 우리가 어머님께 말씀드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수진 씨는 설득했습니다. 결국 민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아버님은 여행 가방을 싸시며 말씀하셨어요. 1박 2일이니까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어머니 몸조리 잘하고 있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님은 다정하게 배웅해 주셨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멀리서 아버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버님은 회사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저기, 미영 씨 카페 방향이네. 민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아버님은 카페 앞에서 미영 씨를 만나셨어요. 미영 씨도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와서 아버님의 차에 탔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민호 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님의 차를 따라가다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만뒀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본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이대로 계속 속일 순 없잖아요.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어머님이 이미 눈치채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호 씨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모르고 계세요. 아버님을 너무 믿고 계시거든요. 수진 씨는 어머님의 순진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혼자 계셨지만 외롭지 않다며 웃으셨어요. 우리 영감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다려야지. 어머님의 말씀이 두 사람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님은 손자를 기다리는 즐거움과 자신만의 사업을 키워나가는 보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30년간 참았던 세월의 아픔은 이제 지혜와 용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평화보다 진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화를 위해 침묵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사람은 진실한 사랑과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